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아침 뉴스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대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진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대북 지원은 이웃인 한국과 중국, 일본의 몫이라며 거액의 청구서를 예고했습니다. 협상은 미국이 하지만 비용은 낼 수 없다는 겁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을 면담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meeting with the chairman on June 12th, and I think it's probably going to be a very successful, ultimately a successful process. We'll see. 회담을 여러 차례 할 수 있다고 밝혔고 종전 선언이 나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We're going to discuss it prior to the meeting. That's something that could come out of the meeting. I think really that's something that maybe could come out of the meeting. 다만 비핵화의 보상으로 제시할 대북 경제 원조는 한국 등 이웃 국가의 몫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I don't think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have to spend. I think South Korea will do it. 제네바 합의로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캐도가 설립됐을 때도 한국은 총 사업비의 70%인 약 10억 달러를 부담한 바 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대북 제재가 해제될 경우 경제 지원은 한국을 중심으로 한반도 주변국의 민간 투자가 우선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나흘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외신들은 미국이 우방국 최고위급 외교관에게 하는 의전으로 김 부위원장을 대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복심인 김영철 부위원장이 우리 시간 오늘 새벽 4시쯤 뉴욕 호텔을 떠났습니다. 새벽 5시 50분 중국 국적기에 탑승한 김 부위원장은 베이징을 거쳐 평양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지난달 30일 도착한 김영철 부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과 만찬을 했고 이튿날 본회담을 가졌습니다. 사흘째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는 백악관이 거의 모든 면에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김 부위원장을 환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00년 조명록 당시 국방위 부위원장의 백악관 방문과 비교했을 때 회동 시간이 2배로 늘었으며 대통령이 직접 에스코트에 나섰다는 점에서 우방국의 최고위급 외교관으로 대접했다고 전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을 백악관 회동에 배석시키지 않은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배려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3박 4일 동안 김 부위원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CVID가 궁극적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의미하는 CVID를 정부 인사가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영영 기자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북핵 문제의 궁극적 목표는 CVID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VID는 꼭 지켜줘야 되는 약속이고 그것도 검증을 확실히 해야 된다. CVID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2차 핵위기 때 들고 나온 개념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를 써왔습니다. 송 장관이 정부 인사로는 처음으로 CVID를 언급한 겁니다. 송 장관은 주한미군 철수는 북핵 문제와 무관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주한미군은 어떤 교수가 어떤 그 저널에다가 이렇게 자기 개인 의견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개인 의견일 뿐이지. 미국 매티스 국방장관도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주한미군이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은 28,500명 수준입니다. TV조선 안영영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호텔 숙박비를 싱가포르 정부가 대신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 5성급 호텔인 플러턴 호텔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호텔의 귀빈실 하루 숙박비는 650만 원 정도입니다. 이미지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의 숙박비를 싱가포르가 대신 내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숙박비를 낼 의향이 있지만 이를 북한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어 회담 주최국인 싱가포르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Well, Singapore play its role to be a good host. I know that the security agencies from the home team and as well as the SAF are. 김 위원장은 회담 기간에 머물 숙소로 5성급 호텔인 플러턴 호텔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러턴 호텔의 특별 귀빈실 하룻밤 투숙비는 $6,000, 우리 돈 645만 원 정도입니다. 미북 회담 장소로는 휴양지 센토사 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안과 경호와 유리에 미북이 이미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는 매년 국제안보회의가 열리는 샹그릴라 호텔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정치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첫 주말을 맞아서 여야는 경제를 화두로 유세전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정권에 힘을 몰아줘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고 야당은 경제 실패를 심판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내 제조업의 중심인 낙동강 벨트로 내려갔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가 고 노무현 대통령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도 가까운 사이라며 힘 있는 여당 후보에 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청와대 한라인이 돼서 울산시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경제 번영의 상징도시 울산을 만들어낼 적임자 송철호.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강남 유세에 나서 초과 이익 환수제 위헌을 주장하며 현 정부의 경제 실패를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들어와서 살림 반쯤 덜어먹고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래 나갖고 한 우리가 9년 동안 좀 살려놨지만은 그걸 지금 덜어먹고 있는 중이에요. 바른미래당은 유승민 공동대표가 대구 경북을, 박주선 공동대표가 전남을 찾아 정부 견제를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1년 동안 경제 민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지방 이 행정을 맡으면 경제 민생을 살리는데 민주평화당은 정부 야당이 호남 경제 침체를 방치했다고 비판했고 정의당은 광주에서 오만에 빠진 민주당을 견제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을 파헤칠 드루킹 특검의 수장이 누가 될지 관심입니다. 오늘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의 후보군 4명을 압축해 발표합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오후 3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열어 후보자 4명을 선정합니다. 변협은 한 번의 회의로 후보자 4명의 명단을 과반수 의결로 정하고 즉시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특검법상 변협이 야당에 4명 후보군을 보내면 야당은 2명으로 추려 늦어도 6일까지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합니다. 이후 대통령은 다시 3일 이내에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해서 이번 주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협은 지난 4월 말 11명으로 이뤄진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각계로부터 특검 후보 인사들을 추천받았습니다. 특검 후보 30-40명 중에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 이름이 유력하게 오르내립니다.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 임정혁 전 법무연수원장,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과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변찬우 전 대검찰청 강력부장 등이 거론됩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고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특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과 파견공무원 35명 등 87명 규모로 구성되고 최장 9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합니다. 특검 임명 후 수사팀 구성 등 준비기간 21일 가지는 만큼 본격 수사는 6월 말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불볕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은 무더위에 자외선과 오존 농도 모두 강할 것으로 보여서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는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치솟을 전망이고 서울 기온도 30도로 어제만큼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권으로 전국이 맑겠지만 기온이 크게 올라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남부 내륙에는 요란한 소나기와 함께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부산, 울산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과 오존 모두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존 농도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나쁨으로 예상되면서 기상청은 어린이와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은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대기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이상으로 TV조선 아침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